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아침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자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는 산업활동 동향은 단기 경제 변화 파악이기 때문에 전월비 기준이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로 본다 말씀드렸어요. 전년 동월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3%. 지난 9월에가 1.6%로 이제 1%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1.6%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10월 달에는 더 둔화가 됐어요. 1.3%까지. 한번 제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10년 새 이제 물가 상승입니다. 이거는 전년 기준으로 비교한 건데 여기 제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제가 편의상 표현한 겁니다. 이게 특정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갑자기 물가가 정말 갑자기 오른다거나 갑자기 내린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라는 경우에서는 축적이에요. 사실은 물가라는 건 쌓이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정부가 출범한다고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섰다고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편의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목표 관리치 2.0%라고 하는데 목표 관리치를 계속 이제 밑돌았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쫙 올랐어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사실은 뭐 보복 소비도 있었고 인플레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급망 붕괴도 있었고 쫙 치솟았다가 이게 전년 기준입니다. 전년 기준으로 했는데 쫙 이제 내려와서 이제 2.4%는 이제 10월 누적 전년 대비 누적 기준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간을 좁혀 볼게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 1.3%라는 이 물가 상승률이 2021년 1월 39개월만 최저치라고 했잖아요. 이 추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때 이제 쫙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보복 소비라든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2022년 7월에 6.3%로 최고치를 찍습니다. 이때 하느니 빅스텝을 단행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이 작년 7월에 이제 금사가로 우리 금사가 많이 이제 표현하실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사실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1%대까지 내려갔다. 제가 사실 항상 물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때마다 좀 구독자님들께 죄송해요, 사실은. 왜 죄송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체감 못 하시잖아요. 제가 물가 1%까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체감하십니까? 제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에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결국 변동입니다. 얼마나 변동했는지. 그래서 제가 물가가 낮아졌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물가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00이에요. 2022년에 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1%대까지 상승률이 둔화됐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게 통계 착시 효과라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달에 자가 주거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이코노미 코너를 통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방송을 못 보신 분들 있다면 한번 지난달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공식 소비자 물가지표엔 자가주거비가 제외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집값 구입비라든지 내가 정말 내 집에 살면서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다 제외가 돼 있어요. 대신에 전월세, 임차료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물론 자가주거비가 포함된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지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여기 이 숫자에 포함되는 지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조지표로만 써요. 1.1%네요. 지금 전년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한 걸로 나와요. 자가주거비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주지표가 아닐 뿐입니다. 보조지표일 뿐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소비자 물가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본 게 자가주거비가 포함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래서 좀 차이가 거의 안 나죠. 물론 여기도 좀 차이가 있고 여기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을 안 드세요? 왜냐면은 현행 자가주거비는 실제 측정한 지출이 아닙니다. 실제 표본조사를 통해서 측정한 게 아니라 기존 458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전월세 임차료에서 가중치를 곱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청은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으로는 자가주거비를 자가거주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이거를 임대료 상환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임대료 상환법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유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자가주거비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실제 측정한 지출이 아니더라도 전월세 임차료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은 정말 그거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숫자가 되겠죠. 문제는 이 전월세 임차료가 시세를 과연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전월세 임차료 같은 경우에서는 표본 조사를 해요. 상승폭을 조사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임대차법 이 코로나 시기 때 통과된 거 기억하시죠? 2년에서 계약 기간 최대 4년까지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 표본 조사를 통해서 상승폭을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세가 올랐는데 4년간 가격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세는 분명히 오르고 있는데 조사하는 표본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 자가 주거비와 전월세 임차료의 이 왜곡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바로 그냥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근원 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원 물가는 이제 두 개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OECD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물가 방식이 있다. 일단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OECD 방식의 근원 물가도 1%대까지 둔화가 됐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 여기서도 이제 더 둔화가 됐어요. 9월 달에 상승률이 1.8%였는데 1.7%까지 내려왔다. 이거 보면은 그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물가는 현재 기준으로 측정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물가 지수 한번 볼게요. 생활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그동안 많이 높았거든요. 보시면은 생활물가 지수도 1.2%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신선식품 지수가 바로 금사가로 우리 표현됐던 그 지수인데 신선식품 지수 예전에 막 두 자릿수까지 치닫았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전년 동월 대비 먹자고 두 자릿수. 예를 들어 이제 신선 과실 같은 경우에서는 막 40%까지 막 치솟고 그랬거든요. 일단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 많이 안정됐습니다. 근데 아직 채소 전년 동월 대비 15.7%. 지금 배추 가격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김장 물가라고 표현하는데 김장 물가가 사실 지금 높아요, 사실은. 과실은 사실은 이 하락입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 10.7%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올해 작황이 괜찮아서 작년하고 달리 사실 출하가 많이 되면서 햇사과라든지 출하가 많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채소, 우리 김장 물가라고 표현하는 거는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에요. 주요 등락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추 높죠. 그리고 상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채소 물가가 높아요. 반면 이제 사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사가 표현됐던 거는 이제 올해 새사과들이 많이 출하가 되면서 많이 이제 낮아진 상황이다, 안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품목 성질별 등락률 및 기여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이제 기여도라는 표현은 이제 전체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렸느냐. 예전에는 사실은 이 농축수산물, 특히 농산물이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1.26 반올림만 1.3%죠. 이 1.3%의 물가 중에서 농산물이 0.05% 포인트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0.5% 이것보다 10배 이상 막 끌어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여도가 많이 낮아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여도가 뭐가 지금 높을까요? 개인 서비스 0.96%포인트죠. 전체 물가 1.3% 중에서 이 개인 서비스가 차지하는 게 거의 1%포인트 물가를 1.3 전체 물가가 1.3%인데 1% 가까이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이 외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수산물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수산물인데 이제 광어라든지 이런 횟감들 주로 이제 우리 횟감 같은 경우에서는 외식 횟집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비로 반영이 많이 됩니다. 수산물 가격이 오른 게 좀 반영이 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석유류, 제가 뒤 말미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석유류 같은 경우에서는 뭐죠? 458개 품목 중에서 가중치가 높다. 그래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제가 매달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볼까요? 석유류의 기여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네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 물가가 1.3%인데 이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주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일단은 평가를 내놨는데 어떤 평가를 내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고무적인 평가를 내놨겠죠. 그래서 10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돼서 45 최저치를 기록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근원 물가도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뭐 주요국 소비자 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OECD, EU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상 이변이나 유가 불안 등 외부 충격이 없다면은 2% 이내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체감 물가 안정 등 확고한 안정 기조 정착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장 물가 여전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달 기준으로만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김장 물가가 사실 높은데 사실 이제 배추라든지 이제 출하가 많이 되면서 좀 이달 들어서는 그러니까 지난달 들어서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배추부, 젓갈류 최대 50% 할인 등 김장 재료 가격과 수급 안정에 주력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석유류 지금 중동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정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류세 일부 환원 계획은 유류세 일부 환원이 됐거든요. 유류세 일몰이 된 건 아닌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승 인상이 없도록 점검하겠다. 결국 보면은 핵심은 가중치가 높은 것들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가 향후 물가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보시면 이제 휘발유, 경유, 석유류죠. 도시가스,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들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가 향후 물가 상승률 추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주요 부분면 등락률을 좀 보시면 이건 한번 그냥 쑥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은 석유류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스, 수도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들 이게 부분별로 이렇게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28일 날 하는 금통위,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 0.25%포인트 인하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연내 추가 인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 1%대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물가가 확고한 안정세, 확고한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여러분들 3분기 GDP 초라한 성적표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죠. 2분기 때는 0.1% 역성장이었습니다. 지금 상고하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로 갈 수 있다. 당초에 이제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3% 성장하면서 정말 깜짝 성장이다. 수출에 힘입은 깜짝 서프라이즈 성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게 지속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2분기 역성장에 이어서 3분기에도 당초 전망치 대비 크게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높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낮아지는 추락하는 이 상고하저 현상이 좀 우려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경기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도 지금 안개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은은 사실은 이제 금통위 신중한 입장이에요. 집값이란 게 있고 가계부채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은 금통위는 신중한 입장인데 28일 금통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거 한은 기준금리 추이는 일단 지난달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0.25%를 더 내릴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는 이제 28일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 디코노미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설명을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